자, 반갑습니다. 정의 뇌박 이지원입니다. 그동안 방송이 좀 뜸했었죠. 저희가 녹화한 내용을 한번 분실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요즘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향정신성 의약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2016년인가 17년인가 18년? 이때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게 되면 이걸 전산으로 올려야 돼요. 그 전산에 누가 어떤 병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타갔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나는 건강보험 이제 적용받기 싫다. 그냥 내가 일반으로 돈을 다 내서 약을 타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처방받아 가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는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를 처방받는 경우가 아닌, 만약에 내가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이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거기 향정신성 의약품 비슷한 아니면 마취제 비슷한 이게 이제 마약성 마취제 이런 것들을 썼다. 그래도 그 강아지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무슨 약을 어떻게 썼는지가 그 시스템에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하고는 좀 별개로 따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전산화되기 때문에 매우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마약이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향정신성 정신성 의약품을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언제 타갔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이런 걸 했는데 그 약을 먹은 증거가 나왔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은 친구들한테 주시거나 다른 분을 위해서 대리 처방을 받거나 이제 이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알프람, 자나팜, 이제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안정제 계통의 약과 또 졸피뎀, 잠이 잘 안 올 때 주로 복용을 해서 수면을 돕는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시는 이제 연예인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산으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실 때는 좀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약류라고 하는 것과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제 마약도 중독이 되는 거고요. 향정신성 의약품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요하게 보는 이제 관점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꼭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더라도 중독 의존성, 내성 몇 가지 어떤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어떤 약품이나 어떤 물질이 뇌에서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서, 왜 도파민이 많아지는 것들은
자꾸만 사람이 더 하고 싶은 욕구나 충동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좀 더 강하게.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들이 이제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이제 되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하나는 ADHD 치료제 계통의 약들하고 또 하나는 신경 안정제 또는 수면제 계통의 약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계통의 약이 있는데요.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약들도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진통제나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연세 좀 드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그러면은 이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지내기가 좀 어려운 상태. 이렇게 해서 꼭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존성이 생기는 몇몇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단은 뇌의 어떤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고 그게 중독과 의존성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중에는 그 약이 없었을 때 금단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에 주로 수면제는 뭐 도파민 시스템 쪽보다는 이제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 이게 이제 뇌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주는 이런 호르몬인데 이 시스템 쪽에 작용하는 게 수면제 종류 중에 굉장히 많죠. 뭐 자낙스, 알프라졸람 이런 것도 역시 가바 시스템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가바 시스템에 이 물질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이 이제 수용체라고 해요. 가바가 가서 달라붙는 이 수용체에 다운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수용체가 뭐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되면서 이 수용체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뭐 9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7개가 됐다가 그러면은 기존에 똑같은 양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 가지고 잘 잤는데 이제 안 되네. 하나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두 알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운 레귤레이션 된 게 6개, 5개 점점 더 수용체 수가 더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효과가. 그러면은 또 더 늘리고 싶고. 근데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약을 증량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약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은 이 가바 활동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모르겠고 이런 불안이 어느 정도 한 10개 정도가 있어서 불안을 그래도 조금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가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은 5개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0개가 작용했다가 5개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불안이나 이런 반응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다고 약이 없으면 더 견디기 힘들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존성이 생기는 상태가 결국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로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이제 뇌파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제 그거 괜찮아. 다 끊을 수 있어. 그냥 내가 처방해 주는 약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 의존성이 너무 많이 생기고 오랫동안 약을 못 끊어서 찾아오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문제 전혀 없었어요. 약이 문제인 거예요. 약이. 그래서 약을 줄이고 끊었을 때 점점 뇌 기능도 올라오고 좋아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수능이 가까이 오니까 막 저한테 다니는 친구들도 막 불안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잠깐만 안정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정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수면 내시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정 내시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수면은 아니기 때문에 약 가지고 뇌 활동을 잠깐 재워 놓은 거지 이게 수면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기는데 더 생기는데 이게 사람의 뇌는 이제 비디오 레코더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중요한 사건 이벤트를 시간별로 쫙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래서 이게 딱 끊기면 우리는 블랙아웃 된 것 같은 내가 의식을 잃었었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이 안정제가 장기 기억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가장 강한 게 이제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진정 내시경에 가장 많이 쓰는 신경 안정제. 왜냐하면 내시경을 받으면서 불필요했던 기억을 아예 장기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력 장애가 가장 많이 오는 신경 안정제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제가 그냥 내가 1년에 한 번 그 건강검진센터 가서 한 번 뭐 미다졸람 맞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받았다. 이거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4일, 5일, 일주일, 뭐 2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경안정제가 뇌 기억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장기 기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약간 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약의 종류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약들도 있고 좀 약한 약들도 있고 어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이 안정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기억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중에 기억력 장애, 자꾸만 깜빡깜빡한다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만 뇌가 활동을 못하면서 기능이 약해져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오기 쉬워진다. 그래서 안정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너무 오래 복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직 젊은 분들은 난 쌩쌩해, 난 괜찮아, 나는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 젊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정말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뇌파를 찍어봤을 때 뇌가 상당히 이제 건강 상태가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이런 안정제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수면제 종류도 이게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왜 졸피뎀 같은 약들 이 원래는 한 일주일 이내에 짧은 기간에 쓰고 많은 용도의 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면은 다른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면은 반드시 뇌 기능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걸 나중에 다시 극복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요즘 뭐 안정제 이야기들이, 신경 안정제 이야기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또 마약류 이런 것들은 정말 나한테 순간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이 약의 효과를 빌리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셔야지, 이게 좋다고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뇌 건강 관리는 굉장히 어려워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신경안정제, 향정신성 의약품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